있어요. 갈등되네. 양치질을 하느냐 아니면 저녁을 해결하느냐. 그래서 어느 날 모르겠다. 저녁 해결했다고 칩시다. 그 갈등에 한번 꼬임에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버릇이 돼서 가끔 하잖아요. 그래서 그 녀석은 가끔 와가지고 뭐 며칠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씹어 먹었어요. 어느 날 정말 입이 텁텁해서 와서 입을 벌렸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. 왜? 지가 다 먹었잖아요. 그동안. 그러면 긴 안목, 진화의 긴 안목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당장은 저녁을 해결했으니까 좋을 수 있죠. 그런데 구강위생 때문에 질병이 생겨서 일찍 죽는 겁니다. 길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생을 모든 거에서 우리가 다 공생할 줄 모르는 거는 당장 이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어떨 때는 숨을 길게 가지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익이 안 될지 모르지만 훗날 이게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거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다는 겁니다. 제일 유명한 공생의 케이스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게 개미와 진딧물. 그죠? 개미는 진딧물을 보호해주고 딱정벌레 같은 포식자로 보호해주고 진딧물은 그 대신 식물의 즙을 빨아당긴 걸 가공해서 개미한테 단물을 제공하고 이거 우리가 많이 배운 얘기입니다. 저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. 어느 날 개미가 너무 배고프면 쟤 하나 먹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 옛날 개미의 조상은 그걸 자제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진딧물을 보호하면서 당장 한번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그 진딧물로부터 매일 단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. 황금알을 낳는 거위, 황금을 찾으려고 거위 배를 갈랐더니 끝이었다는 얘기죠. 그걸 자제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굉장히 연구가 잘 된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. 열대지방에 사는 수도메믹스라는 개미가 있는데요. 걔네들은 아카시아에 저렇게 구멍을 내고 저 안에 집을 짓고 삽니다. 아카시아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나무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종과 열대에 있는 저 종은 좀 다른데요. 저 아카시아는 저 가시가 상당히 두툼하고 커서 그 안을 비우고 개미들이 그 안에다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식물이 개미에게 집을 제공했습니다. 근데 집만 제공한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하숙이에요. 먹을 것도 제공합니다. 여기 저 이파리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파리 줄기 요 끝부분에 보면 그 동글동글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게 있죠. 저게 꿀샘입니다. 식물에는 꿀샘이 두 종류가 있어요. 꽃 안에 꿀샘이 있죠. 그래서 벌이나 나비가 그 꿀을 따면서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에 옮겨주는 꽃가루 바지를 하는 거죠. 그런데 많은 식물에 꽃 안에만 꿀샘이 있는 게 아니라 꽃 바깥에도 꿀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벚나무입니다. 우리 벚꽃놀이 하잖아요. 벚나무 이상한 나무죠. 이파리 내기 전에 꽃부터 피우잖아요. 우리 꽃 보고 좋다. 근데 꽃 지고 나면 이제 그때 이파리가 나오는데 벚나무에 잎이 날 때 그 잎의 밑둥에 보면 구멍이 한 쌍 이렇게 나 있습니다. 거기에 이렇게 혀를 한번 대보세요. 내년엔 벚꽃놀이 끝나고 꼭 한번 눈길 주시기 바랍니다. 대보면 달달합니다. 그게 꽃밖 꿀샘입니다. 저는 꽃 안에 있는 꿀샘을 꽃 안 꿀샘이라고 부르고 그런 데 있는 꿀샘을 꽃밖 꿀샘이라고 부르는데 꽃 안에 있는 꿀샘은 벌, 나비, 박쥐, 딱정벌레 얘네들이 꽃가루 바지 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식물이 만들어낸 거고요. 꽃 밖에 있는 꿀샘은 오로지 개미를 위해서 식물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왜? 개미가 거기서 꿀을 따러 오르락내리락 하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옆에 뭐가 걸려 있으면 초식곤충이 있으면 그것도 다 잡아갑니다. 그래서 식물이 개미에게 경호를 부탁하는 겁니다. 나를 지켜주면 그 대신 내가 단물을 주겠다. 그래서 그런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는 겁니다. 이 경우에도 집도 주지만 저기서 단물을 제공합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장면입니다. 그런데 단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입니다. 근데 아마 세입자가 좀 불평을 했나 봐요. 어떻게 이렇게 매일 탄수화물만 주시나요? 좀
고기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는지 저 아카시아 새 잎의 끝에 저 아카시아 종은 뭔가를 물질을 분비합니다. 그래서 저 노랗게 생긴 게 좀 뭐를 이렇게 반죽해서 갖다 쿡 꽂은 것 같잖아요. 근데 저게 그냥 식물이 분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저걸 저 개미가 끊어다가 저장해 놓고 먹습니다. 저게 저 개미의 주식입니다. 그런데 저거를 분석해 보니까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카시아는 저 개미들에게 집주죠. 먹을 것도 탄수화물, 단백질, 골고루 영양가 다 맞춰서 줍니다. 저렇게 기가 막히게 다 제공받고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딱 씻으면 이건 계약이 아닙니다. 저 개미는 그 대신 저 아카시아 나무를 정말 굉장히 열심히 보호합니다. 어느 정도로 열심히 보호하느냐 제가 좀 설명 하나 드릴게요. 지금 이 아카시아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아카시아 쇳불 아카시아인데요. 저게 열대의 모습이거든요. 온대림과 열대림의 차이는 온대림에는 그렇게 빈 공간이 그래도 보이는데 열대림은 뭐 햇빛 그거 조금이라도 서로 받겠다고 엉켜 붙어갖고 아주 빽빽하게 저렇게 돼 있어요. 저 아카시아에는 지금 개미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. 근데 저희가 개미를 입주시켰습니다. 그리고 2주 후에 가봤습니다. 저 아카시아 변방 5m 근처에 아무도 못 삽니다. 초식곤충만 잡아내는 게 아니라 경쟁 상대인 다른 식물도 그 근처에 뿌리를 못 내리게 다 잘라냅니다. 다 제거합니다. 그래서 혼자서 물 다 빨아당기고 햇빛 혼자 받고 제일 먼저 크는 겁니다. 저 아카시아와 수도모맥스 개미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런 관계를 유지했을까? 저희가 DNA를 연구해서 역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한 5천만 년 둘이 함께 저러고 공생했더라는 겁니다. 저 동네에서 가장 성공한 것들이 결국은 손을 잡고 짝을 맺었기 때문에 제일 성공했다는 겁니다. 물론 경쟁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아카시아는 옆에 있는 아카시아 그냥 틈만 나면 진 눌러가지고 죽이고 자기가 혼자 살겠다. 그런데 그런 식물이 아니라 개미랑 공생한 놈이 제일 잘 살더라는 겁니다. 공생의 힘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직접 연구한 개미인데요. 아즈텍 개미라는 개미인데 중남미에 사는 개미인데 그 옛날 거기에 살던 인디언들의 이름을 따서 아즈텍 개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. 그런데 이 아즈텍 개미는 그 아카시아에 사는 수로메맥스처럼 저 식물에 사는데요. 저거를 영어로는 서크로피아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이제 뭐 트럼핏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트럼핏 나무에 사는데 트럼핏 나무 참 신기한 나무입니다. 잘라보면 저렇게 생겼어요. 속이 비어 있어요. 근데 저렇게 생긴 나무 알고 계시죠? 대나무. 꼭 대나무처럼 생긴 거예요. 근데 대나무랑 저 트럼핏 나무는 정말 나무 중에 괴상한 나무잖아요. 무슨 놈의 나무가 왜 가운데를 비워요? 거기 물관체관 다 있어야 될 자리에 물관체관 바깥으로 이렇게 벽으로 밀어내놓고 가운데를 이렇게 비워놨어요. 이상한 짓을 한 겁니다. 대나무가 왜 속이 비었냐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. 그런데 트럼핏 나무가 왜 속이 비었는지는 저희가 답을 찾았습니다. 그 답은 개미를 위해서 비워놨습니다. 에이 설마 식물이 뭐 개미를 위해서 일부러 비웠겠냐? 아닙니다. 개미와 공생하기 위해서 개미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. 저희가 저만 할 때 저 나무가 나중에 크면 트럼핏 나무가 크면 뭐 한 30m 높이까지 큽니다. 그래서 수간부에까지 올라가는 큰 나무가 되는데 작을 때 저만 할 때 개미가 입주합니다. 그래서 저런 나무들을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